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시장이 빠졌습니다. 네, 오늘은 근데 개별 종목군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 특별히 2차전지 개별 종목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또 놀라웠죠. 매우 신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빠진 거는 상당히 많이 빠졌고, 오른 건 또 상당히 많이 오르는 섞여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완전한 종목 장세였습니다. 저는 뭐 참고로 일주일 반 전에 팔았던 주식이 오늘부로 20% 오르는 그런 놀라운 변화 보게 되었죠. 팔자마자 20%야. 엉덩이가 못 받쳐줬군요. 아니,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쁠 건 없어. 기분 나쁠 건 없고 잘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은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분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맞게 했는데 차익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1년치 농사 날라갔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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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딴 걸로 수익 내면 되죠. 아, 그럼 난 잘해. 잘할 수 있어. 이런 믿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에 대한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뭐 한두 번이야. 예전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제가 옛날에 잘 못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지? 막 이런 거 있어요. 다 피해가서. 뭐 분석하고 열심히 해서 근처까지 다 갔어요. 두 종목 중에 하나 찍으면 내가 찍은 종목만 안 올라가. 또는 내가 팔고 나면 그때서야 올라가. 뭐 이런 경우가 너무 자주 빈번했었는데, 그 누구나 겪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네. 좀 확률이 높아져서 네. 이거 찍는 것마다 내가 마이다스의 손인가 막 이랬는데, 역시 옛날 버릇이 한번 다시 나오면서, 그러나 뭐 후회는 안 합니다. 신중한 판단과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맞아요. 매 선택을 모두 탁월한 선택을 할 수는 없죠. 10번 중에 한 7번 정도 좋은 선택을 하면은 결국 누적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봐요. 저는 제가 팔았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보고, 이 오른 거는 운인 거지. 이 주식이 오른 거는 운이 좀 따라서 오른 건데, 뭐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왜 자꾸 얘기하게 되지? 그만큼 아쉬움이 약간 자꾸 얘기하게 되지? 난 괜찮은데 왜 자꾸 얘기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일에는 좀 후유증이 셀 수 있죠. 네. 네, 오늘은 코스피는 한 1% 정도 빠졌고요. 네. 코스닥은 0.2% 하락에 그쳤습니다.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줬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9,300억어치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수,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5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35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팔았는데요. 코스피에서는 4,6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57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매수가 장렬된 곳에는 주가 상승도 같이 따라왔다라고 봐도 될 정도겠죠. 네. 일단 오늘 약했던 업종은 은행보험 섹터가 좀 제일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떨어져서 1.28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 한국 10년물도 2%가 깨졌습니다. 1.978% 정도. 미국인 줄 아나 보지? 금리 올리겠다 그랬는데? 그러게요. 이건 웃기는데.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대미 반도체 투자를 계획 중이잖아요. 예. 이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결국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된다는 매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창사 이래 가장 큰 17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지금 검토 중인데요. 매경이 텍사스주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을 해봤대요. 삼성의 투자 제안 문서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오스틴 팹 공장 옆에 제2공장을 세울 경우에, 그러니까 오스틴 지역에 또 다른 공장을 세울 경우에 착공 시점은 올해 2분기, 상업 가동은 23년 4분기라고 하고요. 근데 최근에 또 추가로 공개된 테일러시, 여기는 이제 오스틴시하고 다르게 또 다른 경쟁 지역이죠. 투자 계획 문서에 따르면 착공 시점은 내년 1분기, 상업 가동 시점은 24년 4분기라고 합니다. 아직 3년 반이나 남은 시점이고요. 테일러시 투자로 만약에 테일러시 투자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오스틴 안에 비해서는 1년 정도 지연이 되는 셈이고요. 오스틴시로 정해도 실제 착공 시점은 일러야 올해 4분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은 물과 전기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오스틴 팹이 있기 때문에 오스틴 팹에서도 이미 오스틴 지역에서 제일 많이 물과 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옆에 또 지은다면 굉장히 리스크 부담이 있겠죠. 만약에 또 이런 텍사스 한파 같은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기면 리스크 분산이 안 되잖아요. 공장이 전부 다 셧다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지역, 오스틴시 이외의 지역으로 아마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의견을 내줬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지연이라고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좀 안 드시나요? 원래 공장 짓겠다고 결정하고 삽 뜨는 게 처음이지. 네.
물건 들어가는 게 어떻게 삽 뜨자마자 물건 들어가나? 흙바닥에다가 그렇죠. 물건 장비 ASML 장비 까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삽 뜨는 시점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첫 착공 시점이. 네, 그게 이제 투자 시작하는 거지 삽 뜨는 게. 그렇죠. 근데 뭐 최근 업데이트된 문서에 따르면 첫 착공 시점도 조금 조금 딜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근데 반면에 TSMC는 애리조나주의 신공장 공사를 시작을 해서 이미 투자 시기가 TSMC와는 조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설비 증설하는 게 좋은 뉴스인가? 네? 설비 증설하는 것만으로 증설하는 게 좋은 뉴스인가요? 그건 증설 이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때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면 야 저로의 적시에 설비 증설을 하였습니다. 역시 엄청난 투자 판단 이렇게 되는데 증설 다 끝났어. 갑자기 불경기가 왔어. 반도체가 소유량이 옛날만큼 안 터지고 가격 똥값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무리한 시설 확장이 재앙 불러. 비용으로 부담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거는 정말 가봐야 하는 거지. 설비 증설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긴 맞는데 미국 애들이 왜 이거 안 하겠어요? 파운드리 왜 안 하겠어요? 이거 남는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이 거고요. 그래서 설비 증설 자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좀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그렇죠. 다만 지금의 반도체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빨리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는 거고 결국에 2023년, 24년도 실제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가서는 또 완전히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TSMC도 2023년 돼야 물건 만들기 시작할 텐데 증설 다 끝내놓고 라인 다 깔고도 시험 테스트하고 하는데 몇 개월 이상 걸릴 텐데요. 몰라도 사실 생각해보면 당장 1년 뒤에 반도체 경기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럼 3, 4년 뒤엔 더 알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것만이 호재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 들고 사실은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그 영화 아메리칸 팩토리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 미국의 공장을 증설해서 직납품하는 건 참 좋겠어요. 아메리카 부분 지역에 아메리칸 대륙에 직납품하는 건 좋겠는데 이미 5만 불의 국민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3교대 할까? 이거 3교대 해야 되는 작업 아닙니까? 반도체? 그렇죠. 물론 이제 사실은 그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어려운 분들은 3교대라도 참 열심히 하실 분 많겠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는 있긴 한데 5만 불 국가에서 3교대를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할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오스틴 공장이든 미국 공장이든 그렇게 절실을 할까? 하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세제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일 수는 있겠어요. 지금 이 정도 해가지고는 저희 수지 안 맞는데요.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공장 한국 공장하고 미국 공장하고 지금 수지 보세요. 이거 조금이라도 보존해줘야 저희가 들어오죠. 이런 씨름을 벌이고 있을 확률은 그렇죠.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시간 끄는 거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1위를 했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전기가스가 1위를 했는데요. 종목이 많지 않으니까. 네, 한국전력이 2.4% 올라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이번 주에 열돔 형태의 폭염이 예고가 되면서 전력 대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산업계 생산 확대 그리고 가정용 에어컨 풀가동이 겹쳐서 전력난이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신고리 4호기 화재 사고 때문에 이번 주는 특히 올해 전력난 최대 고비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에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에어컨을 꺼라 이런 명령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공무원 좀 불쌍해. 옛날에 공무원들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기억나십니까? 한 3년 전에 전력 블랙아웃 얘기 나오고 난리 났을 때.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좀 안타까운데 아니면 오후 2시 정말 더울 때잖아요. 이때 실내 온도를 28도로 유지를 하라. 28도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반바지에 난닝구, 집안 차림 이런 수준이죠. 네. 그리고요, 이 스마트 그리드
라고 있는데요. ESS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는 이제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에 22년까지 4.5조 투자를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일진 전기, 인스코비, 옴니 시스템 등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또 재택근무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재택 수업도 많이 하고 그만큼 집에서 또 에어컨 트는 시간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에어컨 만드는 뭐 파세코, 오텍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 스마트 그리드는 꼭 해야 되고요.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전력을 얼마나 버리는 거 없이 잘 써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그 자원의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전력 앞으로 5년을 보시고 전력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2025년부터 전기차의 증가 속도가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저는 예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 1, 2년 틀릴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예언 제가 잘하는데 2025년가량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증가할 것이다. 감히 예언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전기가 문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격으로 전력 검침하는 시스템 AMI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격 검침 시스템이 이제 막 한전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거 좀 빨리 돼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 번씩 이게 그 가스업체에서 전화가 와요. 그 얼마 썼는지 계량기로 숫자에 적어달라고. 근데 지금 21세기인데 그거 보고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문 밖에 적어놓고 매달 이걸 하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거는 가스라서 그래요. 전력은 될걸요. 지금 디지털 계량기가 달리면 다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그러네요. 가스도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요 550만 원 거의 600만 원을 들여서 집에 태양광 3kW를 달았어요. 친환경. 이득 보셨나요? 친환경 주의자예요. 아니 이득 없어요. 이득 없지만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전기세를 한 달에 10만 원씩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는 필요하다. 응? 자기 전기는 자기가 알아서 써야 된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디지털 전력기로 바뀌었는데 그건 다 해요. 주고받는 거 계산 다 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업로드되는 거죠? 양방향으로? 그럼요. 양방향으로 업로드 되는데 발전 안 될 때 쓰는 전기에 대해서는 저걸 또 다 물어요. 부가가치세. 그것 좀 깎아주지. 아니 발전할 때 쓰는 건 부가가치를 안 내주는데 발전 안 할 때 쓰는 건 발전 용량이 남아서 초과로 남아서 돌려주더라도 그건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거를 더 활성화하려면 그거 다 상계 되는, 이건 쓰시는 분만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전기차 사야 될 것 같아. 너무 아까워서. 너무 전기를 안 써가지고. 이미 예약 걸어두셨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니까 전기차 폭증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근데 제가 한번 타보고 제가 원래 얼리 어댑터인 거 아시죠? 네. 신제품 나오면 제가 고민하다가 내가 얼리 어댑터 하면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한 게 맞을까 틀릴까 경험을 해보는 게 틀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통신 업종이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업종이었습니다. 1.07% 올랐고요. SKT가 1.4%, KT 0.9%, LG플러스 0.3% 올랐는데요. 일단 금요일 장 끝나고 SKT가 그동안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왔던 분할 공시를 냈습니다. 인적 분할하는 거죠? 네,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고요. 알려진 대로 SK 브로드밴드, SK 텔링크 등의 통신 부분은 기존의 사업 회사가 가져가고 하이닉스 11번가, SK 플래닛, 티맵, 인크로스 등의 뉴 ICT 이쪽 지분은 신설 투자회사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알려져 있죠. SKT는 인적 분할이라서 이제 새로 분할되는 회사는 자동으로 상장이 되고요. 이 기업의 신주를 받는데요.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쪼개서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인적 분할되니까. 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올해 10월 29일이고요. 10월 26일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11월 29일에 재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KT는 14일에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라는 걸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의 제페토와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싸이월드 서비스도 재개하는데 이 유사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메타버스가 거의 막 이용자의 80%가 10대들이거든요. 네. 그것도 해외가 많고요. 제페토도 사용자 80%가 10대인데요. SKT는 20대에서 40대까지도 활용 가치가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땅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아, 메타버스에서. 네, 그렇죠. 가상현실에서 땅을 사는 거죠. 이거 누가 인증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누군가 사업권을 땄어. 각도기가 사업권을 따서 한국 사이버 부동산 협회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얼마를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어. 그래서 가상 심시티 하듯이 한국의 가상 온라인 세계를 만들어. 네. 그래서 거기서 거기 어느 정도 땅을 사가는 거를 팔아. 이렇게 돈 받고 팔아. 네. 사용료를 받고 팔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거기다 계속 뭔가를 지어줘.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 그걸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거기서 백화점 큰 걸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되지만 디바이스 기기가 없어서 기가 막힌 그 뭐라 그럴까 놀이동산 같은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AR 기계를 끼고 좀 가벼워야 되겠죠. AR 기계를 끼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온갖 가상현실의 게임과 놀이와 콘서트와 뭐 문화 활동 뭐 이걸 다 하고 쇼핑까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쇼핑을 하면 진짜 우리 집으로 와. 그 물건이. 그러면 그 쇼핑몰에 있는 쇼핑몰에 들어가야 입점해야 될 회사들은 돈을 내고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럼 돈을 내겠죠. 그렇죠. 그 부동산의 임대료를 내겠죠. 네.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겠죠. 그렇지. 임대료도 내고 실제로 그 땅의 가치도 실제로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그 부동산을 가상 플랫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땅을 지금은 돈 주고 살 가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한지적공사가 있듯이 대한사이버지적공사가 생겨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적공사는 땅빛을 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거. 근데 정부에서 한번 아예 처음부터 생각해보는 것도 이건 어떻게 이걸 사적으로 해야 되나? 어찌 되었건 아니면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다 갖고 가는 거겠죠. 그러겠죠. 네, 제일 큰 플랫폼이 다 먹지 않을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제일 큰 플랫폼이 다 먹게 된다. 네. 이 플랫폼에서의 마포구 이쪽은 제가 샀는데 저 플랫폼에서의 마포구 저 똑같은 땅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재미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기 비트코인 관련 코인들 많아진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주요한 코인만 살아남고 나머지 코인 다 죽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메타버스 얘기 이게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실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화되려면 디바이스가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통신 트래픽도 갖춰져야 되고요. 다 완성된 다음에 시작해서도 먹을 건 많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망할 기업이 더 많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시작했다 이런 거는 상관은 없지. 근데 네이버를 어떻게 투자해? 네이버 제페토를 어떻게 투자할 거야? 일반인들은 투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오늘 개별 종목으로 가장 강세를 많이 보였던 종목은 2차 전지 섹터에 많았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장 상승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신금투 이제 보고서에서 정용진 애널리스트가 2차 전지 소재 업체 투자 로직은 굉장히 심플하다. 공격적인 증설이나 거래처 확대, 장기 공급 계약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코스모 신소재가 전기차용 NCM 양극화 물질 5만 톤 증설 공시를 했습니다. 1,500억 규모고요. 자기 자본 대비 80%입니다. 투자 기간은 2023년까지로 공시를 했고요. 기존에 이미 이런 증설 공시, 뭐 유상증자 공시했던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첨보 마찬가지로 오늘 또 많이 올랐는데요.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12%, LNF 4%, 대주전자재료 4%, 에코프로비엠은 7.3%나 오늘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5월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8.7%로 LG에너지 솔루션이 5월 달에는 CATL 제치고 1위를 했다. 5월 달만요. 5월 달만요. 네. 근데 뭐 오늘 셀 업체들은 별로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1%대 하락을 했고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5월 전 세계 전기 승용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19.7기가와트시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5.7기가와트시로 3.7배 늘어나면서 4월 달에 CATL에 1위를 내줬는데 이걸 다시 뺏어갔고요. 주로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의 ID4, 스코다의 엔약이라고 읽나요? 예, 엔약. 여기에 판매 호조가 원인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는 1GWh로 2.6배 늘었으나 4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여기선 주로 피아트 500 그리고 아우디의 이트론 EV 여기에 판매를 많이 하고요. SK 이노베이션은 3.1배 성장을 하면서 순위는 6위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올라야 등수 3배는 먹어줘야 등수가 같아. 그렇죠. 몸집이 서너 배 성장률이 커야 너무 크기 때문에 와 300% 올랐느냐 350% 올랐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순위가 갈립니다. 네, 요거는 제가 조금 타이밍이 늦었는데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은 3.1배 성장했지만 6위를 그대로 유지했고 기아의 니로 EV, 그다음에 아이오닉 5 판매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5월 데이터고요. 1월부터 5월 누적 수치로 봤을 때는 CATL이 총 22.1GWh로 시장 점유율 27.1%로 그대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누적 기준 21.7GWh로 2위를 유지하고 이거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총 기가와트 기억하세요.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총량이 얼마인지. 그러면 자 회사별 합산 얼마입니까? 한 100몇십 와트, 100몇십 기가와트 나오는 거죠. 자,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내년도에 커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전기차 시장의 사이즈 계산해 보시고, 이러면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클지 대충 숫자 계산 나오죠. 이런 것들 계산하셔야 됩니다. 실전 투자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도 이제 배터리 핵심 부품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음극재 바인더 개발에 성공해서 현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극재 바인더라는 거는 유화액 형태의 합성 라텍스이고요. 음극활 물질 이거를 안정화시키고 음극재 내에 잘 정착하도록 코팅, 접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금호석유는 최근 고객 품질 승인도 받았다고 하고요. 음극재 바인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 제품보다도 우수하다 이런 평가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라텍스 분야는 지금 시장 점유율 35%로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음극재 바인더 품질만 보장이 된다면 이 생산 물량을 전부 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는 넘치는 상태죠. 네, 음극재 바인더는 그동안 일본 제품 수입에 의존을 해왔었는데 2019년에 그 일본과 관계가 악화됐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하면서 한솔케미칼도 이 제품 개발에 성공해서 SK 이노베이션에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완전 노가다가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석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잘하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이거 잘 돼야 우리나라에 또 다른 미래가 있습니다. 네, 그때 2019년에 너무 서럽지 않았습니까? 일본 업체가 뭐 주요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금 서러웠는데. 근데 고맙지 이제 와서 보면. 지금 와서는 고맙죠.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일본은 지금 헤드쿼터에서 잘해야 되는데 헤드쿼터가 저러고 있으니까 일본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한테는 좋네.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벌써 지금 막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반도체가 아주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수요일에는 당장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목요일부터는 현대차, 기아, 포스코케미칼, 하나금융, KB금융, NH증권 등이 발표를 하고요. 금요일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등이 이어갑니다. 아직 8월 시작도 안 했고 7월도 뭐 중말 정도인데 벌써부터 발표를 하고 있어서 좋을 거예요. 이번엔 좋을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69% 증가할 거로 보거든요. 2분기 순이익 실적이 전체 평균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을 건데 이제 3분기에 꺾일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좀 꺾이기 시작하죠. 근데 중국에서도 소재 이쪽은 괜찮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은.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이 좋으면 한국도 괜찮을 거예요. 대기업들은. 네, 그리고 오늘 장 전에 뭐 국민연금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제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네, 어제는 코스닥 종목에 직접 투자하기로 해가지고 20년 만에 이 주식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20년 동안 코스닥 직접 투자 안 했다는 거? 그렇죠. 네, 코스피만 투자를 했었는데요. 네, 국민연금 운용 규모가 4월 기준으로 883조입니다. 이 중에 178조 원이 국내 주식 비중이고요. 전체 시총 한 2,800조 되잖아요. 여기서 한 6% 규모니까 국민연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지. 전 종목을 6%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전 종목 대주주야. 네, 그렇죠. 보면 그동안 이 전체 운용액의 절반 정도인 직접 운용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코스피 200 종목만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상위 50개 종목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직접 운용 부분의 벤치마크 지표로 쓰던 코스피 200을 새로 개발한 벤치마크로 교체를 하고요. 여기엔 코스피 200과 코스닥 50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탁 운용 부분도 조금 바뀌는데요. 코스피 지수 플러스 코스닥 100이 원래 벤치마크였거든요. 여기서
코스닥 150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러한 변화는 투자 대상이 너무 코스피 대형주에만 치우쳐 있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고요. 국민연금이 하반기부터는 코스닥 투자를 확대를 하면 뭐 당연히 비중이 높은 바이오나 IT 섹터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800조짜리 3천조 시장 2천 정확하게 지금 2,700조 정도 되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네. 거기에 800조짜리 큰 손이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큰 손이긴 하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 비중을 못 높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한국 기업이 여전히 싸니까 저는 물론 이제 물타기 돼서 3천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면은 조금 더 가겠죠. 시가총액 뭐 3,300조든 3,500조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겠죠. 그것까지 조금 감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현재 하고 계신 거는 국민연금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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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굉장히 25분이나 지났는데요. 네. 네, 오늘 또 연합인포맥스 이따 8시에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인데 제가 좋아 보이는 섹터 그리고 저의 평균 투자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걸 감안해서 1년 뒤에 아주 흐뭇해질 섹터에 대한 애널리스트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다행히 하나도 안 올랐어. 오르다 빠졌어. 그래서 재밌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오늘. 네. 네, 그러면 이따 연합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